안녕하세요. 더울음 수학 원장 이승준 선생입니다. 자, 고교 학점제 입시에 대한 이야기들이 스물스물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현 중학교 2학년부터 전면적인 이제 고교 학점제가 시행이 되고 그거에 맞춰서 입시가 2028년 입시 앞으로 5년 뒤 입시죠. 그 입시가 어떻게 개편될지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들이 조금씩 나오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입시 개편은 불가피한 상황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고교 학점제가 현재 진행되는 이제 일반적인 교과 수업과는 좀 다르기 때문에 이제 수시 평가를 어떻게 할 건가? 또 이제 수능도 계속해서 이제 미국 SAT처럼 자격고시화가 된다는 말들이 있기 때문에 정말 절대평가로 등급제로 다 변환이 될지 아니면 이제 뭐 최소 학력만 가지고 어떻게 될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의문점이 듭니다. 어, 이제 뭐 부정적인 의견부터 먼저 말해보면요. 저는 이 고교 학점제가 실제로 고등학교에서 이제 이름만 고교 학점제지 제대로 시행이 될지 의구심이 듭니다. 왜 의구심이 되냐면요. 이제 아이를 대학에 보내는 이제 부모님이나 이제 2000년대 대학을 이제 다녀본 이제 부모님들 같은 경우에는 아실 거예요. 저는 이제 그렇지 않았는데 제 후배들 보면은 한 5학번, 6학번 정도 이제 뒤에 후배들 보면은 이제 학교에서 1학년 때 수강 수강 신청을 짜줬어요. 예, 그러니까 막 아이들이 막 수강 신청을 잘 못하고 그러니까 그 20살 넘은 이제 20살 된 고등학교를 졸업한 이제 그 친구들도 수강 신청을 할지 몰라서 이제 1학년 때는 수강 신청을 다 학교에서 짜주고 다 같이 모여서 하고 이제 뭐 그랬는데 과연 이 어린 친구들이 이제 아무리 이제 IT 시대고 이제 성숙해진다고는 하지만 과연 이 자기가 들어야 될 과목을 잘 찾아서 들을지 또 우리 대학을 다녀보신 분들 알지만 인기 있는 과목 꼭 들어야 되는 필수 과목들은 이제 빨리 마감이 되죠. 그쵸? 그래서 못 듣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다른 과목으로 대체해서 들을 때도 있고, 계절학기 들을 때도 있고, 그쵸? 그러면 과연 인기 있는 모두가 듣고 싶어 하는 그 과목을 얼마만큼 개설을 해서 과연 이제 그 수강 신청에 불이익이 없이 고등학생이 이제 입시에 연관되는 건데 대학이랑은 다르죠. 꼭 들어야 되는 그 해에 꼭 들어야 되는 필수 과목을 못 들으면 안 되잖아요. 만약에 이제 고등수학을 듣고 수원 수투를 들어야 되는데 근데 이제 수원이 다 마감돼서 수투를 먼저 듣고 수원을 듣는 그런 사태가 일어나면 안 되잖아요. 근데 저희 대학 때 생각해 보세요. 원론을 먼저 들어야 되는데 저기 중급을 듣고 원론을 듣고 막 뭐 그런 경우들도 있었어요. 이제 전공 맞춰서 들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런 사태를 어떻게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까? 그런 방지한다는 거는 결국에는 학교에서 시간표가 짜져서 나오고 그 다음에 최소한만 아이들이 선택하는 건데 지금 이제 문이과 통합 전형이랑 무슨 차이가 있는지 이제 저는 의구심이 듭니다. 이제 저는 발전에 따라서는 발전하려면 변화는 해야 된다고 저는 변화를 좋아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발전하려면 변화는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교육도 발전하려면 변화는 해야 됩니다. 그쵸? 저는 이제 옹고지신이 좋은데, 네, 헛 것을 고쳐 쓰는 게 좋기는 한데, 발전해야 되는데, 이 발전한다는 것이 제대로 된 방향으로 발전해야죠. 이제 대한민국은 약간 좌파든 우파든, 이제 그 좌파 우파를 이제 떠나서 교육에 대해서는 지나치게 미국 사대주의적인 부분이 있어요. 너무 그쪽 이제 제도를 막 따라가려는 그런 이제 게 있어서 대한민국은 조금 다른 나라거든요. 공정성 시비도 있는 나라고 단일 민족이고 약간 그렇기 때문에 조금 다른 나라인데 약간 유학을 다녀오신 뭐 좌파든 우파든 상관없이 교육에 이제 관련된 분들은 이제 약간 교육 사대주의적인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어쨌든 그러면 수능도 자격 고시화가 되고 고교 학점제가 시행돼서 학점도 이제 상대평가가 아닌 ABC로 된다면 불가피하게
대학별 고사는 면접이 되든 논술이 되든 부활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럼 입시가 굉장히 이제 복잡해집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은 앞에서도 이야기했듯이 공정성 시비가 있는 그런 나라고요. 사교육을 좋아하지 않는 나라입니다. 사교육의 천국이고 사교육을 받아야지 교육을 제대로 할 수 있지만 하지만 사교육을 입시에서는 싫어하는 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학별 고사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사교육 냄새가 나는 부분은 최대한 이제 제외를 시키려고 노력을 많이 할 거예요. 지금 논술도 많이 발전이 돼서 사교육 냄새가 나지 않는 그런 학생들을 많이 뽑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되냐? 그러면 지금보다도 조금 더 이제 스스로 공부하고 실력은 좀 낮지만 어려운 문제는 좀 못 풀지만 그렇지만 스스로 공부하고 스스로 연구하는 그런 친구가 조금 더 빛을 보는 이제 장밋빛 미래를 얘기하자면 그런 이제 입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왜냐하면요. 수능도 봐보면요. 예전에는 머리가 좋은 친구, 재능이 있는 친구가 시험을 잘 보고 그리고 한 4, 5년 전만 해도 킬러 문제를 꼭 풀 수 있는 아이가 이제 시험을 잘 보는. 하지만 지금은 전체적인 난이도가 살짝 올라갔지만 킬러 문제가 아주 킬러 문제가 없어서 약간 둔탁한 친구도 막 내신 공부하듯이 열심히 공부하면 성적을 잘 받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점점점 입시가 변해가기 때문에 이런 추세에 맞추면 그럼 대학별 고사도 특별히 두뇌가 뛰어난 학생이 아니라 이렇게 학교 공부를 충실히 하는 이제 개념을 잘하는 원론을 잘하는 원리를 연구하는 이런 친구들이 이제 조금 더 빛을 발하는 어떻게 보면은 지방에서 열심히 공부해서 지방에 있는 자사고에 입학한 친구들이 인강을 공부하면서 이제 학교에서 열심히 가르쳐주는 그런 친구들이 조금 더 이제 치고 올라올 수 있는 상황이에요. 이제 주변에 이제 친구가 지방에 사는 친구가 시골에 사는 친구가 있는데 시골 요즘 교육열이 대단해요. 왜 대단하냐? 투자도 많이 받아요. 이제 아이들이 없어지면 안 되니까 강원도 같은 곳에서는요, 분교를 만들지 않으려고 일부러 아이들을 막 유치를 한대요. 그러면 이제 한 학년에 뭐 10명, 15명 정도 이제 학생을 최대한 유지하려고 가방도 막 닥스 가방으로 주고 입학할 때 막 승마 막 체험도 있고 막 여러 가지 특화 활동이 많고 그리고 또 하나는 선생님들이 열정이 대단해. 제가 그 친구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막 최상위 문제지 사다가 선생님들이 풀리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이제 선생으로 해서 가는 분들 보면 나는 워라밸도 챙기지만 이제 그런 곳에서 옛날처럼 아 선상님 그러면서 자기가 이제 좀 대접을 받으면서 이제 그런 꿈을 실현하는 교육자의 꿈을 실현하고 싶은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되게 열심히 하신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어 이사온 거 후회 안 한다고. 그럼 이제 그런 친구들이 이제 앞으로 10년 뭐 있다가 결실을 맺겠죠. 그쵸? 그러면 이제 그런 친구들이 사교육 냄새가 나지 않게끔 열심히 잘하는 친구들이 생각보다 입시에서 두각을 나타낼 수도 있어요. 또 하나 문제점은 뭐냐면요. 여러분 지금 학원이 제가 여러 편의 영상에서도 이야기했지만 학원의 다양성이 점점 사라져 갑니다. 지금 입시는 무조건 대형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지금 학원은 대부분 어떻게 되냐? 골리앗 학원이 되어 가고 있어요. 계열사 대기업 두 개의 계열사들의 학원들로 다 전략해 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게 앞으로 2, 3년 입시에서는 굉장히 큰 파괴력을 이제 가지면서 하겠지만 이렇게 고교 학점제가 되면서 오밀조밀한 이제 입시가 필요한 그런 전형에 있어서는 이제 부모님들이 학원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선택의 폭이 좁아지고 학원이 커지면요. 생각보다 유연성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저 대기업의 학원에 있어 봤지만 그러면 결국에는 이제 이 학원들이 또 해처 모여를 하는 그 시간 동안 굉장히 혼란이 있겠죠.
그럼 그 중에서도 이제 돈을 잘 버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이제 저도 그때를 노립니다. 왜냐하면 이제 실력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 대기업에 빨려 들어가기 때문에 이제 대기업 안에서는 자기의 브랜드를 나타내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냥 대기업에 있는 그 물론 잘 가르치고 실력은 있으시겠지만 그 이제 그 커리큘럼과 그 이제 그걸 뭐라 그러죠? 아, 제가 생각이 안 나는데 그 대기업의 그 매뉴얼대로 이제 진행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자기가 입시 공부를 한다든지 그런 건 전혀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 학원처럼 저 그때를 노리는데 이제 저희 학원처럼 저도 입시 공부 열심히 하거든요. 입시 공부도 잘 돼 있는 이제 소형의 이제 작은 이제 초중고등 학원이 그때 되면 이제 박 터질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면서 아내한테 화이팅 하고 있습니다. 네, 웃자고 하는 얘기고요. 어쨌든 그러면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이런 이제 부모님들이 이제 그런 학원을 찾아가려고 하면 이제 생각보다 그런 학원 선생님들은 실력이 적고 그다음에 대기업 학원은 이제 맞춰주질 못하고 그러니까 이제 혼란의 도가니탕에 이제 빠져버리게 되겠죠. 그러면서 이제 또 틈새 시장을 노리면서 막 이제 교육이 활성화되면서 죽어가는 데는 죽어버리고 또 한번 시장이 재편될 거라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 이 혼란기에 우리 강남에 사는 부모님들이 굉장히 비용은 많이 쓰면서 아이들은 힘들면서 그러면서 이제 결실을 못 내는 그런 상황이 될까봐 조금 염려가 됩니다. 자, 지금부터라도 준비를 시켜야 돼요. 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냐 하면요. 고3 친구들을 가르쳐 보면 고3 친구들이 이제 대형 학원이랑 같이 다니는 친구들 중에 와가지고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 수투 수업 중에요. 이제 3차 함수 그래프를 그렸는데 뭐 이제 비율적으로 접선일 때 몇 대 몇 비율을 이제 얘기했는데 이게 왜 그래요? 그럼 이제 그거는 사실 수투 개념이 아니라 이제 엄밀히 따지면 변곡점을 활용해서 하는 이제 미적분 개념인데 예전에는 이제 미적분 1, 미적분 2 그랬을 때는 이제 변곡점이란 건 그때도 미적분 2 개념이긴 했지만 그런 스타일의 문제들이 나와서 문과에서도 변곡점을 설명을 해주면서 이제 개념을 설명해 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건 증명을 해 요즘에는 이제 수투에서 그런 스타일의 문제는 거의 나오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아이에게 만약에 그거를 사고의 확장을 시켜주려고 하면 그게 그냥 비율만 얘기해 주는 게 아니라 왜 그렇게 변곡점에 의해서 몇 대 몇이 됐는지를 그런 거를 설명해 줘야 되는데 이 단편적으로 이거 하나고요. 대부분의 수업들이 그런 수업이 없어요. 근데 잘하는 아이들 정말 성형이 뛰어난 아이들도 왜 이렇지? 문제는 잘 풀어요. 굉장히 그 변곡점을 활용해서 푸는 문제들을 잘 푸는데 선생보다도 잘 푸는데 왜 만약에 이제 대학별 고사나 면접에 가서 왜 이렇게 풀었어요? 왜 변곡점을 활용했죠? 라고 해서 대답을 못 한다는 거죠. 문제는 못 풀어도 괜찮아. 왜 이거를 활용해서 답은 틀려도 되지만 왜 이거를 활용해서 풀었는지를 원하는 게 대학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단편적인 이야기만 말씀드리면 이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늘상 얘기하지만 이 강남에 정말 똑똑하고 우수한 친구들이 많은데 이 우수한 친구들이 물론 계산도 많이 해야 되고 심화 문제도 많이 풀어야 되지만 공부 방법을 너무 기대거나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하는 그런 공부, 스스로 의문점을 갖는, 스스로 시간을 갖는 그런 공부를 해주셨을 때 좀더 사회에서 인정받고 그다음에 변동성이 없는 아이가 될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혼돈의 시간이 저는 곧 올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잘 준비하시면 늘상 그랬잖아요. IMF에도 돈 버는 사람이 있었듯이 잘 준비하면 이 혼돈의 시간에 우리 부모님들은 성공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